일 때문에 그러시죠? 목소리가 낮은 의사는 불친절한데 진짠가요? 정말요? 난 처음 듣는데? 우선 나는 목소리가 낮지 않아서 괜찮겠네요. 아이스타임? 네, 안녕하세요. 아인슈타인 이재호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즉흥 문답 시간이라고 해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하고 계실게요. 안과 의사는 플러팅 어떻게 하시죠? 이거 꼭 해야 돼요? 부끄러운데. 에이요 세뇨리타, 수많은 이들 속에서 찾아낸 바로 I like you. 이렇게 하죠. 수능 몇 개 틀렸어요. 아, 수능이요? 실은 제가 수시 1학기였거든요. 저희 때는요,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수능을 아예 안 봤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재훈아 너 의대 합격했대! 라고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바로 집으로 갔던 게 기억나네요. 수능 공부가 쉬워요. 의대 공부가 쉬워요. 수능 공부랑 의대 공부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수능을 안 봤지만 이제 모의고사 공부는 많이 했었으니까. 의대 공부는 누가 더 잘 외우냐의 싸움이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골학이라고 해요. 골학. 뼈에다가 조그만한 화살표를 딱 붙여놓고요 하고 맞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요 이마뼈의 눈화기 패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살짝 옆이면은 이마뼈의 눈화면이라고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수능 공부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외우는 거를 좀 좋아하는 오타쿠 기질이 있어서요 의대 공부가 훨씬 더 쉬웠습니다. 다시 공부한다면 어떤 공부를 하고 싶나요? 둘 다 하기 싫은데요 진짜로. 안과는 솔직히 꿀이죠. 정말 누가 그럽니까? 안과는 전혀 그런 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께서 안과 가시면요 이게 앉아서 밝은 불 보잖아요. 그걸 우리가 슬릿램프 현미경이라도 해요. 눈을 이제 40배, 100배, 400배 이렇게 키우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0.1mm의 오차가 있어도 수술 결과가 180도 달라져요. 안과 의사 중에서는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라고요 흔히 옵세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저희는 꿀 빠는 과가 아니라 엄청 빡센 과라는 거죠. 정형외과는 톱질도 막 하고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엄청 힘들다던데요. 이게 그러니까 정형외과 선생님들 너무 무겁고 힘든데 이게 육체적인 힘듦과 이 정신적인 힘듦은 뭔가 좀 다르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원래 제일 가고 싶은 과가 어디였나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의대생 때랑 뭐 실습생 때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의대생 때는 이제 닥터 K의 카즈야나 데즈카오 서문 선생님의 블랙잭,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이제 백강학 선생님처럼 100% 완벽한 이 외과 의사 계열을 좀 꿈꿨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실습을 좀 나가보잖아요. 환자분들의 차트만 보고도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종합적으로 케어를 하면서 이제 회진 멋있게 선생님들 많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내과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엄청 멋있거든요. 실습할 때 보면.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진정한 의사는 내과구나. 그런데 전공의 지원 한 달 전쯤인가 이제 정형외과 치프쌤이 갑자기 술 먹다가 저한테 너 오면 뽑아줄게 지원해. 그래서 정형외과 썼다가 이제 뭐 떨어지고 군의관 갔습니다. 군의관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톨릭대학교 안과에 합격했죠. 이게 솔직히 인턴 때까지도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스리생처럼 실습할 때 교수님한테 막 혼나나요? 실습 때는 솔직히 야단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실습 학생들한테는 너희는 돈 내고 배우니까 당연히 안 혼낼 거야. 그런데 전공의 선생님들은 월급 받으면서 배우니까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네요. 안과 의사의 직업병은 뭔가요? 굉장히 예민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1mm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깐깐해요. SUN 크라이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포도막염이 이제 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현미경에서 1mm의 면적에서 염증 세포의 숫자가 몇 개가 있냐를 따라서 등급을 나눈 거거든요. 그래도 포까지 가면은 이제 서지컬 어프로치, 그러니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시술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세시브 컴펄시브 디스오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아주 많습니다. 안과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나요? 같은 안과라도 이제 라식이나 라섹 수술, 그 시력 교정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많이 하는 병원은요, 당연히 방학 때가 성수기죠. 근데 저처럼 이제 망막, 당뇨, 황반변성을 전문적으로 보는 안과 의사들이 있는 병원은요, 아무래도 농번기가 비수기입니다. 환자분들이 농사 짓냐고 병원을 잘 못 오세요. 전혀 모르셨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환자 썰이 있나요? 이건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아프시다고 할 때 병원 가신다고 할 때 매번 따라가세요? 제 환자 중에서는 정말 오래된 환자분이신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랑 만난 지. 이제 양쪽 눈이 심한 황반변성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한 달마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지 그 시력도 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기 병원에서 2시간 거리게요. 근데 신기한 게 매달 남편분이랑 따님분이랑 같이 오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진료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기도 하나요? 당연히 있고요. 일단은 이런 증상이 뭔지 하고 찾아보고 어떠한 질환인지 검색을 좀 해보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이제 모르는 거가 나오면은요, 경험 많은 교수님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요. 그 환자분께서 이제 다음에 외래 오실 때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저는 준비를 합니다. 제 생각에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환자분께 거짓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지금도 공부를 계속하고 학회도 계속 다니고 하는 이유가 계속 의학은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옛날 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기계도 계속 새로워지고 그에 따라 저희도 알아야 될 것이 점점 많아져요. 의사가 아프면 스스로 치료하나요? 그 전임의 때 저희 전공의 선생님이 비문증이 생겼다고 저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에다가 레이저 치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단은 내릴 수가 있는데 질환에 따라서 치료는 다른 선생님께 맡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의사가 병원 가면 의사인 거 티내나요? 병원 갈 때 문을 박차 빵 들어와서 무슨 병원 의사인데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그냥 들어와서 조용하게 말씀은 드려요. 저 어디 지금 개원에 있는 누구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열이 좀 나서요. 감기 같은데 맞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도 편하게 이제 감기 맞고요. 약 처방해드릴게요, 선생님. 하고 이제 서로 웃으면서 빨리빨리 끝나죠. 의사는 어떤 이성을 만나죠?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아무튼 주변에서 보았을 때는 의사끼리 결혼하는 케이스가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사쌤들은 다 T이시죠? 제 주위에 있는 의사들은 모두 T인 것 같네요. 수술은 T 의사가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피가 막 나고 있어요. 어떻게 피가 너무 많이 나.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아프겠다. 어떡하죠?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더 좋아요? 아니면은 여기가 이제 블리딩 포커스 출혈점이니까 여기부터 맞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어디 하고요. 어디 하겠습니다. 수술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 거고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T 선생님이 좀 나을까요? F 서전 선생님들께는 죄송합니다. 의사는 개원하면 무조건 성공이죠? 혹시 이서진 님이 나오신 그 내과 의사 박원장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그 TVN에서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요, 이서진 님이 이제 걱정하는 게 임대료, 기계값, 리스료, 직원 월급 등 이게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환자분들께 이제 의학적으로 아무리 적절한 치료를 해도 심평원에서 삭감도 많이 당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개원하면은 무조건 성공한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평원 삭감, 그건 왜 때문이죠? 삭감 기준이라는 게 물론 심평원도 있어요. 그게 아무거나 막 삭감시키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보통은 삭감 기준에 맞춰서 다들 치료를 다 하시죠, 선생님들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반변성을 특히 많이 봐요. 황반변성의 치료는 눈에다가 주사를 맞아요. 근데 이 주사약이 굉장히 고액이에요. 한 번에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100만 원짜리 약을 이제 심평원에서 등급 기준에 못 미친다고 삭감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 의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금 삭감 기준에 조금 간당간당해도 지금 주사 안 맞으면은 100% 나빠질 게 뻔한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삭감이 당하면은 기분이 좀 그렇긴 해요. 의사는 개원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20억. 요거는 과마다 정말 많이 다르긴 해요. 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200에서 300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값이 많이 들어요. 많게는 15억 정도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150평 정도 기준을 생각했을 때 보증금까지 하면은 한 20억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병원에 있는 거 아니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개원이에요. 개원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치료를 환자분들께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꼭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의사도 아이돌 노래를 듣나요? 아이돌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무래도 G드래곤, 빅뱅 이런 가수분들이 유행이셨죠? 오, 지드래곤 신곡 나왔던데 들어봤나요?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어쨌든 좋네요. 제때 G드래곤은 이제 뭐 붉은 노을? 이런 거였죠. 그때가 그랬네요. 구독하고 계실게요. 네, 지금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컨텐츠를 진행해봤는데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에이요 세뇨리타. 야 이거 힘들다. 잠깐만.